요즘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50살이 된 한 딩프족 여성의 후회에 대한 글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분인데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사연을 상담 심리학의 눈으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 공허함의 진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 텅 빈 잘 같았다. 와, 정말 모든 게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작 내 안은 텅 비어버린 느낌.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요, 이 모든 공허함이 결국 아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단지 아이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유 뒤에 숨어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76년생, 직업은 공무원이셨어요. 젊은 시절에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분과 긴 상의 끝에 우리에겐 아이가 없는 삶, 즉 딩크족의 삶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렇게 선택한 20대, 30대의 삶은 정말이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들이 한창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집 대출금 갚느라 허덕일 때 이분은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훌쩍 떠나기도 하고 와인 클래스 같은 걸 들으면서 교양도 쌓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마음껏 즐기셨던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 이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지. 내 삶은 저들과는 달라.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50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이제는 친구들이 다 큰 자녀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소외감과 함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그 느낌? 그 화려했던 젊은 날이 무색할 만큼 거대한 공허함이 이분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젊은 시절에 느꼈던 그 행복감, 그건 과연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종류의 감정은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연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더라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분의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왔냐? 바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온 거라는 거죠.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들보다 낫구나 하는 일종의 우월감에서 행복을 느꼈다는 분석이에요. 근데 이런 행복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었던 친구들의 상황이 나아지니까 그 행복이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분이 IMF라는 큰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 즉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하지만 상담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안정이 아니라 성장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안정은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추락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반면에 성장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려고 계속해서 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분은 성장이 멈춰버린 정체 상태를 행복한 안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 공허함의 원인은 아이가 있냐 없냐 같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죠.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내면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공허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의 부재가 아니라 자아의 부재였다는 거죠. 내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평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더 이상 비교 우위에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내 삶의 의미 전체가 뿌리채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 인생은 어디 갔지? 하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 정말 많지 않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 아이가 있고 없고는 행복의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나는 딩크라서 불행해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지금 내가 마주해야 할 자기 성장이라는 숙제를 피하기 위한 가장 쉽고 편한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연 속에는 아주 교과서적인 심리학적 방어 기제가 몇 가지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귀인 오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의 진짜 원인은 내면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외부 요인, 즉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바꿀 수도 없는 과거의 선택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인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이건 더 흔하게 볼 수 있죠.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행한 게 당연해 라고 스스로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종의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지금의 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변화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자기 연민 속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자, 분석은 이쯤 하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다행히도 이 분석은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자녀가 있든 없든 중년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중년기에 반드시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업이 바로 생산성, 제너러티비티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 단순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좋은 영향을 주고 세상에 나의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려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성을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회사 후배나 젊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 혹은 나만의 창작 활동,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세상과 나누는 것, 새로운 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까지 돼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시선을 나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다음 세대와 우리 사회로 넓히는 거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혹시 과거의 상처가 두려워서 더 이상 추락하지 않으려는 안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조금 힘들고 불안하더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 속에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울 진짜 열쇠가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